안녕하세요. 요즘 그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정말 큰 유통기업들이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 이걸 만들까 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여러분 쇼핑 방식은 물론이고 아예 전 세계 결제 판도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뉴스들 이걸 좀 자세히 보면서요. 이게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금융회사들이나 은행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우리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제일 먼저 궁금한 거요. 아니, 월마트, 아마존 이런 데가 왜 갑자기 자기들 코인,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돈 문제죠. 비용 절감. 지금은 우리가 카드로 띡 긁으면 기업들이 매출의 한 1에서 2% 정도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야 하거든요. 와, 1에서 2%면 진짜 크네요. 액수가 워낙 크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거기다 돈 들어오는 시간도 좀 걸리고요. 정산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란 걸 만들면 예를 들어 달러 같은 실제 돈을 담보로 딱 1대1 가치가 고정된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뭐 카드사나 은행 없이 그냥 소비자들이랑 바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중간 단계가 사라지는군요. 맞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써서 수수료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만들고 정산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되고요. 와, 수수료 절감 효과는 확실히 엄청나겠네요. 그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뭐 그냥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까요? 네, 사용자 경험 자체는 비슷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월마트 앱 들어가서 월마트 코인 이걸 미리 돈 주고 사두는 거죠. 충전하는 식으로. 그리고 물건 살 때 그걸로 그냥 바로 결제하고요. 아, 충전식 선불카드 같은 거네요. 그쵸, 비슷해요. 근데 핵심은 기업이 아예 자기만의 결제 시스템이랑 거의 화폐 비슷한 걸 갖게 된다는 데 있죠. 그리고 이걸 자기들 포인트나 할인 혜택 같은 거랑 묶기가 너무 쉬워져요. 아, 예를 들면 우리 코인으로 내면 추가 할인 이런 거요? 바로 그거죠. 그러면 고객들은 이왕이면 이걸로 사야겠다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플랫폼만 계속 쓰게 되는 그 락인 효과 있잖아요. 네네. 그게 엄청 커지는 거죠. 기업은 마케팅 비용도 아끼고 고객 충성도도 높이고 뭐 일석이조인 셈이죠. 이야, 듣고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근데 이게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엄청난 변화일 텐데 미국 정부는 가만히 있나요? 뭐 규제한다거나? 그게 또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놀랍게도 미국 정부, 특히 재무부 쪽에서는 이걸 오히려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긍정적이요? 왜죠? 민간 기업들이 만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의 힘을 디지털 세계로 더 넓히려는 거죠. 이걸 뭐 디지털 달러 패권 강화의 기회로 본달까요? 그래서 오히려 막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법 같은 걸 만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와, 정부가 이걸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본다니 진짜 의외네요. 그럼 이제 한국 상황을 좀 보죠. 이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기업들도 뭐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가 지금은 포인트 개념인데 이걸 넘어서 진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마트 같은 유통대기업들이 지금 하는 충전식 결제 있잖아요. 이걸 멤버십이랑 엮어서 코인 형태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항공사 마일리지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맞아요. 대한항공 같은 데서 마일리지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뭐 특정 노선 살 때 쓰게 한다거나 그런 식도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이나 제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장애물이죠. 규제가 아직 없군요. 네. 그래서 뭐 정부랑 기업이 같이 뭔가 하기보다는 기업이 혼자 앞서 나가려다가 규제 벽에 딱 부딪힐 위험이 좀 있죠. 그리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그럼 어떻게 만들고 누가 관리할 거냐? 이런 논의도 사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아,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도요, 왜 지금 이걸 우리가 서둘러서 고민해야 하는 걸까요? 좀 먼 미래 얘기 같기도 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자체 코인으로 국경 없이 막 쓰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국내 기업들은요. 결국에는 그 플랫폼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종속되는 거죠. 아, 단순히 결제 수단 하나 더 생기는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결제할 때 아마존 코인 하나 더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해외로 돈 보내는 거, 포인트 쌓고 쓰는 거, 심지어 고객 데이터나 마케팅 전략까지 전부 다 그 해외 플랫폼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심각한데요? 네, 진짜 말 그대로 미래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그냥 넘겨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 안 하면 정말 늦을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이게 그냥 새로운 결제 방식이 나온다. 이걸 넘어서서 미래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체에 주도권이 걸린 문제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한국이 이 변화의 흐름을 그냥 보고만 있다가는 나중에 결제, 데이터, 고객 관리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해외 거대 기업들한테 다 내줄 위험이 정말 커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행동해야 할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거대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움직임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결제 혁신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의 지갑 속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